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범죄 소년의 경우 경찰, 검찰 수사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죄 소년이라 함은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인데 만 14세가 넘어간 미성년자로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 하여 경찰, 검찰, 법원의 재판을 받는 미성년자를 얘기합니다. 촉법소년과는 다르죠. 촉법소년은 미성년자 중 만 14세가 안 된 아이들이고 범죄 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얘기합니다. 범죄 소년의 경우 경찰 조사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혐의점이 있다, 혐의점이 없다를 최초로 판단하는 것은 경찰이라는 거죠. 범죄 소년의 사건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 고소한 경우도 있지만 학교 등에서 고발 조치당해서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범죄 소년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깔끔하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잘 끝나는 거겠죠. 그러나 경찰은 이 범죄 소년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 소년이 죄 없음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더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하는 범죄 소년은 범죄 소년 스스로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에게 내가 죄 없음을 주장할 수 있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 소년이 죄 없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아니다, 범죄 소년은 너는 유죄고 네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 혹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검사는 사건을 기소를 하게 됩니다. 소년 재판은 원칙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닌 이상 검사에게 엄정하게 무죄 주장을 했고 검사가 유무죄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형사재판으로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 소년은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판사가 이 범죄 소년에게 죄가 없다 생각하면 무죄 판결로 끝나게 되겠지만 판사가 봤을 때 범죄 소년에게 죄가 있으면 무죄가 아닌 유죄, 이른바 정과가 생기게 되겠죠. 만약 범죄 소년이 내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는데 일단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이상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범죄 소년이 피의자 단계로서 경찰 조사 받을 때 본인이 유죄라고 인정하니 경찰에서 끝내줄 수는 없겠죠. 물론 매우 가벼운 사건이고 유죄를 인정하면 경찰에서 이른바 선도조건부 불송치, 옛날 말로 훈방으로 끝내줄 수도 있는데 범죄 소년은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유죄 인정하면 어쨌든 사건을 정리하여 검사에게 넘기게 되고 검사는 이 유죄 인정하는 범죄 소년의 사건을 보고 다음과 같은 판단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죄 인정하는데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 하면 범죄 소년인 만큼 정식 형사 기소, 즉 형사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통하여 유죄 판결이 나오도록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검사가 유죄 인정하지만 정식 형사 기소할 사건은 아니다 생각하면 소년법원으로 넘기는 이른바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혹은 지방법원 소년보호재판부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유죄라고 인정하지만 봐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법원에 넘기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죄라고 자백한 사건에서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갔다면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이 범죄 소년은 종국적으로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형사재판 내에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 시점에서 대응을 잘하면 검사가 비록 형사재판으로 기소했다 하더라도 형사법원의 판단 하에 사건이 다시 소년법원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가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에 소년분류심사원이라든지 소년원에 들어가는 등 중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범죄 소년의 재판 단계에서 부모님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검찰 단계까지 변호사 조력을 못 받았는데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검찰 단계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는데 이 변호사가 제대로 된 소년 사건을 모르는 변호사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대한변협에 등록된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진짜 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심도 있는 상담을 하고 제대로 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 이후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 소년법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